안녕하십니까. 명예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체감지수 하루 어떠셨는지요? 그래도 연일 3일 정도 하락세를 계속 겪다가 오늘 좀 산뜻하게 체감지수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FOMC를 앞둔 관망세가 상당히 좀 짙게 있고 하방이 과연 어디 있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그런 지금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내 편이다. 내 종목에 대한 확신과 언행 일치만 해가면 분명히 수익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는 없죠. FOMC라는 거대한 어떤 해일 같은 것을 넘어가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야만 또 한 번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예의 복귀 시간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좀 반응을 했고, 오늘 하루 동안 간 섹터는 또 무엇이었고, 그 섹터의 연속성, 추세는 이어질 것인지 되짚어보는 시간, 그게 명인의 복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물이 좀 교체되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좀 보고요. 자, 이제 미국 증시 12월물이 좀 교체가 됐는데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2,000선 지지력 테스트를 미국 증시가 굳건하게 좀 이겨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움직임을 보면 한 이틀 정도죠. 여기 줄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이제 12월물 교체가 됐으니까 12,000포인트인데 국내 증시의 2,400선 지지력과 거의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과대낙폭 구간. 근데 떨어질 때마다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12,00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왔었거든요. 과연 이제 오늘이죠. 현지 시간으로는 FOMC에서 9월 인상분,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좀 1%는 좀 어렵고 0.75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미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요. 과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의 10월에 대한 인상분,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이제 나와봐야 합니다. 또 그 제롬 파월의 어떤 기자회견 이후에 그것에 대한 해석도 각각 분분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조금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도 물가가 정점은 지났거든요. 물가가 좀 정점은 지났으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 조금 더 75bp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시장을 좀 달래는 이야기.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이런 코멘트겠죠. 미국 경기는 아직 굳건하고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등.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보이고 있지만 코멘트가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좀 갈 공산이 큰 것 같거든요. 저는 이쪽에 조금 한 표를 주고 싶은데 이런 코멘트죠. 물가의 정점은 지났고 75bp를 올렸는데 연준 위원들의 깊은 고뇌와 여러 경제 지표들을 참고해서 차후에 판단하겠다. 오히려 이쪽으로 좀 가게 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왜 시장이 더 안 좋아집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죠? 우리 시청자분들, 불확실성. 이게 제거가 안 되죠. 이걸 좀 완벽하게 제거시켜줘야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오늘 양대지수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 12,000포인트를 좀 회복을 할 텐데, 불확실성을 계속 내포하는 중립적인 언사를 구사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가 안 되죠. 오히려 그래서 10월에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75pp를 하겠다, 이러면 시장이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으나 역시나 저가 메리트, 저가 반발 매수 또는 과대 낙폭에 따른 매수가 좀 유입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 보시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좋았는데 오늘 두 지수 다 모두 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그어놓은 줄입니다. 좀 확대를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 좋게 해드릴 텐데 빨간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2400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스페셜에서 말씀드렸던 게 2320선에서 2300선까지의 하방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기초 체력이 상당히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투심이 조금 상당히 얼어붙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어제보다는 좋은 모습이었어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그래도 반등을 해놨습니다. 오전에 조금 아쉬웠던 건 오전에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지켜냈으면 어땠을까.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의 시가가 2375포인트인데 여기를 좀 지켜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코스닥도 좀 보시죠.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의미가 있었죠. 그나마 코스닥이 1%대 상승이 좀 있었는데 코스닥을 좀 이끄는 주도주가 기존의 2차전지였는데 오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의 1위는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섹터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 섹터를 오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양대 지수 모두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국내 증시도 가격 메리트,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오늘 뭐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이끌면서 장 오후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2차전지, 배터리 3사 셀 업체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대형주 위주의 수급세가 유입되면서 또 코스닥 시장은 리오프닝 섹터가 좀 이끌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중추를 좀 잡았으니까 구체적인 종목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상승뷰가 좋았고 앞으로 과연 이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FMC 이유를 뜻하겠죠. 오늘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은 자율주행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트렉스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유스프로를 타면서 갔던 것 같아요. 오늘의 어떤 차트의 행태 구현 모습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이 한참 길었는데 뭐 전문가님 다시 여기까지 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기술력이 이제 법안 정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3단계거든요. 여기서 국토부에서 한 말은 정말로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자율주행 4단계까지 심사를 통해서 허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모빌리티 어떤 혁신 로드맵을 좀 발표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저는 의견을 분분한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두 가지였습니다. 이하 자율주행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다음 UAM. 둘 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의 성장주의 한 섹터를 차지하게 될 건데 지금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완성차, 2차전지, 뭐 이제 친환경차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기차. 여기다가 뭐 조금 더 보태면 인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율주행.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두 다 편한 걸 추구하죠. 결국은 여기로 가는 어떤 친환경 섹터의 성장주, 자동차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좀 청사진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뭐 2025년에 완줄주행, 뭐 완전 자율주행 버스 셔틀을 뭐 공개하겠다 뭐 등. 근데 그때 돼봐야 않을 것 같고요. 2027년까지는 어떤 구역 서비스의 상용화를 실시하겠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오늘 나왔고 특히나 UAM에 관해서는 고도 제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서울 도심에서 김포 인천공항까지 거리를 둬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쪽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UAM은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토마토에서 기업 IR을 할 때 모 회사의 기술진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UAM에 띄우려면 전기로 350km를 띄워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이 기술력이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이에요. 과연 그러면 2027년, 2025년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에너지원을 전기로 할 것이냐? 수소로 할 것이냐? 어떠한 동력을 찾을 거냐 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도전하고 있는 기술력은 전기로 한번 350km 이상을 띄워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고요. 그러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의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긴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멘텀, 시장의 재평가, 그리고 완숙기. 시장의 완벽한 재평가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모멘텀에서 재평가 구간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내후년에 어떤 자율주행 기업들이 선별화돼서 이 재평가 구간에 살아남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혁신 로드맵에 맞춰서 기술력의 기대, 부응을 하면서 종목이 부각되는 이런 형태를 좀 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오늘 새롭게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전기차. 여기까지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삼각편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있어야지 전기차가 굴러가겠죠. 전기차 하다 보면 편한 거 추구하겠죠. 이렇게 삼각편대로 흘러가는데 저는 성장주의 삼각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친환경차의 성장주 삼각편대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2차 전지는 이제 시장이 완벽하게 재평가 구간.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도 있겠지만 점유율 부분이 되겠죠. 완성차 업체는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밑에 후발주자들은 정말로 빅파마들 내지는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얼마만큼의 납품이나 계약 수주 잔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모멘텀 단계에서 재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종목에서 수익을 내려면 저는 일단 1티어, 원픽으로 좀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모트렉스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과연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필수 체크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력이 있는지 필수 체크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 여기까지 정리를 딱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매매가 조금은 현재 구간에서 맞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내가 조금 더 장시간 장기 투자를 해가겠다. 이러한 스탠스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모바일 오플라인스도 조금 있었는데 단지 지금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은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FOMC에 대한 경계감 때문인지 어쩐지 자율주행 섹터는 오전에 시세가 좋았는데 음봉 윗꼬리가 달렸다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여행항공 같습니다. 하나투어 모습을 좀 보고요. 강원랜드, 호텔신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정부에서 또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선진국 정책 스탠스를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죠?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데 이건 어렵다. 그렇죠? 결국은 팬데믹 종료 선언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좀 의외였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CBS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종료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비상해체 선언이 된 건 아닙니다. 보건상 비상해체 선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백악관 관계자가 명확하게 밝힌 거고, 단지 조 바이든의 의중을 봤을 때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일상생활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게 맞겠죠. 이러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주보다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뭐 장시간 어떤 성장성을 두고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스윙 관점, 중기 관점으로는 필승 카드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다 좋았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드디어 풍토병화되고 학습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투어, 뭐 여행 관련주들 바닥에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횡보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출국자들이 뭐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행자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충분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섹터이기 때문이죠. 오늘 파라다이스도 좋았고요. 강원랜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빨리 올라왔고요. 강원랜드는 바닥 찍고 반등하면서 기간 횡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파라다이스도 위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한 종목 더 보실까요? 뭐 코스피에 강원랜드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파라다이스죠. 뭐 선택이 어느 게 더 낫냐? 그것은 뭐 시청자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어떤 가치로 비교를 좀 한다면 재무 쪽으로는 강원랜드가 훨씬 좀 튼튼하고요. 퍼포먼스 쪽으로는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은 강원랜드가 조금 우위다. 단지 지금 최근의 추세는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은 리오프닝 중에서 카지노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 오늘 다 좋았습니다. 뭐 LCC도 좋았고요. 대한항공, 지혜주항공 모두 좋았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은 이제 합병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한데 오늘 3%대 반등이 있었고요. 지혜주항공도 저가항공사 중에서는 오늘 반등이 7%가 나왔어요.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기간 행보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장기 투자의 관점도 괜찮지만 매매로 조금 더 리바운드를 노리는 과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내년까지 전문가님 여행 수요도 좀 회복될 것 같고, 긴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 중장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유효한 섹터 같아요. 조금 더 그래도 실적이 같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종목을 고르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역시나 자동차의 약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대차 그룹주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매도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빠져나왔거든요.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모비스 전부 다 좋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명신산업 후발주자 중에서는, 그 다음에 THN, 아모그렌텍. 오늘 추세는 아모그렌텍이 제일 좋았고요. 저도 조금 다 청산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단계까지 갈 것 같습니다. 17,800원까지. 늘 말씀드렸지만 신사업이 부각되는 고효율 저성 수주에 관해서는 고객사들을 점점 확보해가고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현대, 기아까지 모두 다 확보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오늘 후발 주자 중에서 이제 핫스탱픽 공법을 갖고 있는 명신산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5%대 반등. 중소형 중에 부품주는 화신, 성우하이텍인데 저는 THN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2,590원에서 꾸준하게 완만하게 거래량 한번 터지고 다시 한번 결국은 이 윗꼬리를 이제 언제 먹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뭐 시청자분의 선택의 몫입니다만은 명인의 복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드렸고요. 현대차 그룹주의 약진 중에서는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3일 정도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박스권 흐름 안에서 17만 원대, 16만 5천 원대가 하방에 박스권 하단을 가리키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선이 되겠죠. 박스권 상단은 요 정도가 되겠죠. 하단에서 결국은 매수를 하니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우드사이드 10년 계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차의 어떤 물류 업체 중에서는 노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장성도 좀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 조금 더 내가 느린 종목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더 있다.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우상향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노리는 부분은 이제 여기가 아니죠. 여기를 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박스권에서 이제 등락 과정을 이용한 매매도 좋지만 조금 추세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공개 방송 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해서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싶은데 반도체를 보니까 조금 업황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완벽하게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쌍두마초가 모두 좋지 않았는데 D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역대 최저치를 좀 예상이 됐습니다. 뭐 공급가임, 재고 조정, 그다음에 가격 하락, 뭐 딱 맞는 순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러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악재의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중소형 반도체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요. 두 가지 종목을 호선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 두 번째는 HPS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들은 특히 한미반도체 최근부터 계속 반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좀 보시고 가실까요? 차트를. 우리 피디님이 조금 시간을 끌어주실 것 같고요. 자, 보시죠. 한미반도체의 모습인데 결국은 뭐 기술적인 건 의미가 없지만 바닥권에서 11,500원의 인식이 쌍바닥으로 좀 인식되면서 최근에 추세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HPS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어닐링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전공정에서에 관해서는 노원 기술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두 종목 제가 봤을 때 이 반도체에서 선별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쌍두마차에 대한 좀 어두운 업황은 선반영이 돼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명인의 해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내일 FMC가 나오는데 FMC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대로 우리 토마토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바닥 신호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내일 FMC에 대한 완벽하게 다수 의견을 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FMC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필수 체크입니다. 과연 1,400원에 대한 고점 인식론이 퍼지면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매수의 그 다음에 연속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늘 하루로 기술적인 반등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중요하고 그래도 숲을 잘 봐야 되겠죠. 어디에 답이 있을 것이냐. 답은 명확합니다. 자동차, 역시나 친환경차,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신재생 늘 탑10 20위권 안에 오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리오프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언행일치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